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강민혁입니다. 오늘은 문제 해결 능력과 관련된 자기소개서 항목을 첨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접에서도 이와 관련된 질문들이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 역시 자신의 답변을 점검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자소서를 의뢰해 주신 분의 사연을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냉정과 일반 사이에서 첨삭을 부탁드린다. 너무 상처받고 싶진 않다라는 의도가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것 같은데, 예, 요구사항을 존중해 드려서 오늘은 차분하게 꼭 필요한 부분 위주로 따뜻하게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외 영업 직무로 지원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 문제 해결 능력을 해외 영업 직무와 연결해서 아마 이야기를 하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잘 드러났는지를 제가 한번 점검을 해볼 거고요. 소제목과 본인이 강조하는 키워드가 잘 드러나고 있는지, 간결하게 제시되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제는 어떠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문제를 해결해 본 경험이 있나요? 굉장히 이제 범용적으로 많이 이제 출제될 수 있는 그러한 질문인데, 때에 따라서는 창의성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문제상이라든지 문제 해결 능력과 연결지어서 이와 관련된 질문들이 출제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소제목과 두 가지 문장을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 과연 지원자가 합격일까 불합격일까 사실 구분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에서는 이제 늘 강조하는 것처럼 말 그대로 이제 키워드 플러스 노하우 플러스 이제 성과 요약 정도가 제시된다면 간결 명확하게 평가자에게 우리 지원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를 드러낼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부분에서 키워드는 이제 문제 해결 능력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노하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프로세스를 만들어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되게 만든 역량, 이렇게 해서 재정의를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프로세스 만들어 원활하게, 이 부분이 노하우인 것 같습니다. 성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말 그대로 전문점 아르바이트 할 때 문제를 해결했다라고 했는데, 고객 만족했다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성과 요약한 거겠죠. 전반적으로 소제목과 두 갈식에서 나름 유사하게 강조하고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요약을 잘 해주셨는데, 다만 글자 수에 대한 부분이 너무 낭비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어 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프로세스를 원활하게 하여, 그리고 프로세스를 만들어 원활하게 업무가 이제 겹치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위아래가 이제 말 그대로 중복되는 부분들은 삭제를 해주시는 게 무엇보다 좋습니다. 그 문제 해결 능력, 문제가 봤을 때 그것을 해결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원활하게 업무가 진행되게 만드는 역량을 생각합니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사실은 저는 이 부분을 삭제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음료를 계속 판매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사실 이 안에 지금 들어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줄이시는 게 더 좋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말 그대로 성과가 굉장히 좋다라고 한다면 뭐 몇 프로 매출 향상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좀 더 성과를 구체화하고, 이 두 가지 부분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키워드와 노하우 그리고 내용에 대한 부분을 요약해서 좀 더 글자 수를 아껴 나가시는 것도 좀 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내용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앞부분에서 우리 지원자가 이제 말 그대로 본인이 어떤 부분들을 던져 두겠다라고 한다면, 평가자는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지원자의 어떤 행동 노력에서 보여지고 있느냐, 성과에서 명확하게 보여지고 있느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살펴보겠죠. 제 관심사는 어쨌든 여기까지는 상황 설명에 해당되기 때문에 제 관심사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이제 상황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작성해 주시는 게 좋은데, 전체 글자 수 대비해서 이 부분은 나름 적절한 이제 글자 수로 상황을 잘 요약하셨다라는 부분 칭찬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중요한 부분은 이 부분이란 말이에요. 이에 저는 판매를 지속하는 방법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어쩌고저쩌고에서 적절한 도구를 찾았습니다. 일반 빨대는 너무 얇아서 어쩌고저쩌고 사장님께 여쭤봤더니 자, 여기까지가 이제 말 그대로 우리 지원자의 노력에 해당되는 부분이거든요. 평가자가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은 바로 이 노란색 부분입니다. 이 노란색 부분에서 과연 우리 지원자가 어떠한 생각과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에 따라서 이 항목에서 강조하는 문제 해결 능력이 어느 정도로 증명되고 있느냐에 대한 부분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 보시면, 음료수를 마실 수 있는 도구 중 적절한 도구를 찾았다. 뭐 도구 찾은 건 좋아요. 근데 일반 팔대는 너무 얇아서 단독 제공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일회용 숟가락과 함께 제공하면 어떨지
사장님께 여쭈어봤다. 그래서 고객은 이를 통해서 버블은 뭐 이걸로 먹고 그 다음에 일반 빨대 마실 수 있었다. 자, 요 부분은 이제 말 그대로 본인 아이디어에 대한 어떤 결과인 거잖아요. 요 부분은 이제 우리 지원자가 강조하는 이 소재에서의 성과를 얘기하는 부분인데, 성과를 구체화하는 건 좋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란색의 행동 노력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자 수가 지금 노란색 부분이 현저하게 전체 글자 수 대비 많은 부분이 할애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노란색 부분에서 뭐가 문제냐? 지금 제가 봤을 때 일단은 문제 해결 능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어떤 거예요? 이제 문제의 원인 분석, 그리고 적절한 이제 해결 행동인 거죠. 특히 이제 문제의 원인 분석에서는 사고력을 발휘하면 좋다. 뭐 전략적 사고라든지 아니면 뭐 비판적 사고라든지 아니면 이제 분석적 사고라든지,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 사고력이 어떤 것인지 좀 판단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지금 일반 빨대는 너무 얇아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만약 문제 해결 능력에서 적절하게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다면 기존의 버블티에 제공하는 빨대 용도가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한 빨대를 제공했던 것인지 그 배경을 먼저 이해하시고 그 배경에 충족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다른 도구를 통해서 찾아냈다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좀 더 적절하게 이 노란색 부분에서 우리 지원자가 문제의 원인을 적절하게 파악하는 습관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평가자로 하여금 향후 여러분들이 입사 후에 문제 상황에 직면했을 때 당황하거나 아니면 바로 어떠한 노력을 하기 이전에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제시할 수 있음으로써 평가자에게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노란색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 그대로 기존 빨대에 요 부분이 이제 선행이 좀 돼줘야 돼요. 이걸 바탕으로 우리 지원자가 그 배경에 부합되는 어떠한 방법들을 고민해서 이런 부분들을 뭐 사장님께 건의하였다 등등등 얘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걸 통해서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하고, 자, 여기도 지금 보니까 나름 문제 해결 능력에서 중요한 게 어떤 건지는 좀 많이 이해한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의 원인을 적절하게 파악했다라고 하는 행동 노력은 사실은 이 노란색 부분에서 명확하게 제시가 되지 않은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 나름 지식적인 측면에서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은 이해했을지 모르겠지만 과거 행동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을 보여줬다라고 하기에는 약간의 아쉬움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를 토대로 블라블라해서 문제 해결을 깨달았다. 뭐 좋습니다. 이런 깨달은 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입사 후에 뭐 이렇게 해서 뭐 같이 뭐 화이팅 하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각오를 좀 적은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지원자의 구성적인 측면을 살펴보면 지금 뭐 소제목 쓰시고 두 갈씩 쓰시고 상황 쓰시고 생각과 이 역할에서 이제 생각과 행동, 그 다음에 이제 결과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어떤 깨달음, 그 다음에 이제 입사 후에 각오 완벽해요. 예, 그래서 이게 지금 500자가 좀 넘어가는 글자 수이기 때문에 글자 수 여유가 있다 보니까 작성하신 건 좋은데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건 노란색 부분이다라는 거 거듭 강조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구성적인 측면에서 즉 논리적인 이제 글쓰기의 방법을 좀 고려했을 때 여기 보시면 우선이라는 수사가 활용이 됐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뭐 첫째, 둘째, 셋째 이런 식으로. 우선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다음 스텝에서 뭔가 우리 지원자가 노력을 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우선이라고 썼는데 사실은 그 뒤에 우리 지원자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표현들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빠르게 살펴보신 문제 해결 능력,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제시하는 모든 소재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그러한 키워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은 어떤 문제를 해결하실 때 문제의 원인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시고 그 부분에 맞는 해결 행동을 했다라는 거 강조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이 자기소개서를 의뢰하신 분께서 해외 영업 직무를 고려했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 내용을 봤을 때 해외 영업과는 뭐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죄송하지만 전혀 살펴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 지원자가 이 문제 해결 능력을 이제 해외 영업에 연결하고 싶다고 한다면 해외 영업에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런 문제 해결력이 필요하다라는 걸 언급을 해줘야 되고요. 또한 이제 해외 영업 같은 경우에는 동시다발적으로 굉장히 여러 가지 역할들을 수행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지원한 회사와 그 회사에 따라서 어떤 아이템을 핸들링하는데
따라서 직면할 수 있는 문제점이 굉장히 다르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발휘할 수 있는 어떤 사고력도 굉장히 회사마다 직무마다 좀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감안하면서 얘기를 하는 게 제가 봤을 땐 좋은 방법이고요. 하다못해 맨 마지막 부분에서 해외 영업에서 어떤 상황에서 특히 이런 문제 결력을 발휘하겠다 뭐 이런 부분이라도 좀 녹여내실 수 있는 게 제가 봤을 때 의도했던 직무와 연결된 부분을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의뢰하신 분 자기소개서 요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이야기했던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원자 여러분들도 자신의 소재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강조하실 때 과연 나는 깨알 같은 아이디어로 승부를 한 것인지 아니면 해당 문제의 원인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적절한 행동을 한 것인지 이 부분을 반드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러면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자기소개서 쓰다 보면은 굉장히 좀 지루하고 동기부여가 떨어질 때가 있는데 그 과정을 또 이겨내는 게 여러분들의 진짜 실력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믿으시고 끝까지 들이대면서 자도서를 완성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